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액세스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작품을 통해서 삶을 이야기하고 작품을 통해서 사회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작가로 남고 싶다고 하시는 강영면 작가와 만났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작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동안 한국 미술의 그 당위성, 정체성,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동안 대학 졸업한 뒤에 한 35년 동안 작업을 했던 그 조각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뭐 제 고향은 김제고, 제가 뭐 유년 시절을 보냈던 데가 익산이고, 그 제가 살기는 지금 군산에 지금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문화가 어떻게 발전되고, 그리고 저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인간들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뭐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표현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설치 미술가, 뭐 조각가, 강면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활동하신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백만인보도 그렇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뵙기도 했지만, 그동안 활동 사항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어떻게 뭐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제 21번 정도의 개인전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7군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었던 거 같이 따져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21번째를 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사실 저는 보통 어떤 분들은 그 어떻게 보면 작업에 일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관성이 있다는 그 한 주제로, 예를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사실 그 예술가라는 것은 그 시대를 대변한다고 봐요. 그 시대를 나타내고, 그 시대를 표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초창기 때 하던 작품과 중기 때 작품, 지금 하던 작품들이 상당히 어떠한 그 정신적, 철학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맥하지만은 사실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까 우리 PD님이 말씀만형으로 백만인보라든지 사람 인물, 사람 한 5cm 안에 그 인물을 제가 한 14년 됐습니다. 그 전에 한번 이걸 해보고 싶다. 그래서 계속 쭉 다른 작업 하면서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14년도에 그걸 사실 서울 자아미술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전국에 그 문화 프로그램, 작품 문화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제가 뭐 합천이라든지 인천의 공단에 있는 그 예술관이라든지, 하여튼 좀 소외된 지역에 그 전람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보니까 이제 문화 외교 그 자문위원 외교부에서 7월 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것도 제가 저한테 처음에 위탁 그 전화가 왔걸래 저는 거부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또 그럴 만한 영향력도 안 되고, 그런데 하도 이제 좀 말씀하시걸래 선생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원래 제가 그러면 뭐 제가 침이 닿는 데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건 문화예술 교류 자문위원은 어떤 일이냐면, 한국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그런 것을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자문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한국 그 어떻게 보면 한국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외국에 알리는 거 뭐 이런 것을 포커스를 잡아서 한번 제가 휴이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심사도 한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역 문화를 알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를 알리는데 굉장히 좀 제가 침이 닿는 데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에 이제 지역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 분들을 소위 말하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 좀 무시하는 경향들도 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마 강 작가님도 좀 무시당하지 않으셨어요?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뭐 그게 사실 저는 이제 뭐 지역의 출신이고 지역의 대학을 나왔고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의 중심이 되게 이제 그 경제권이 있는 데로 가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 같으면 서울 쪽으로 중심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제 작품에서 그 응고라는 시리즈 작품도 그런 일맥상통한 그 작가의 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게 꼭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제가 그 작품 활동하면서도 그네들이 표현은 않지만은 잠정적으로 그게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무시하는 지역에 뭐 그냥 뭐 저 작가가 잘하겠어? 뭐 약간은 뭐 이런 듯한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그 전시에 대한 집중적으로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예. 제가 그걸 지금 극복했나 안 했나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저에 대한 그 생각이지만 극복해야 한다고 봐요. 예. 극복해서 좋은 작가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본인들 스스로 가슴속에 담아 있지 말고 작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고 해야 한다고 봐요. 작품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우열이 어디가 있어요. 단지 다양성이 있을 뿐이에요. 서울 미술이 있고 뭐 우리 전북 미술이 있고 남도 문화가 있듯이 뭐 이렇게 다양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예술이 문화가 우열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걸 제 예술관의 어떤 하나의 큰 테마로 잡고 살고 있죠. 뭐 일본을 예를 들면 각 지역이나 아니면 각 마을에 독특한 음식 문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를 가면 야 여기서는 꼭 이걸 좀 먹어봐야 돼 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야 전라북도 군산을 가면 군산 미술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 다양성이니까 뭐 익산을 갔더니 이런 게 있어 하면 그 나름대로도 상당히 색깔 있고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서양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동양에 있는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이제 서양의 문화는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발전돼 있고 우리 동양 문화도 또 수천 반 있고요. 동양 문화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우리 한국 문화가 다르고 일본 문화가 다르고 중국 문화가 다르듯이 그다음에 한국 문화를 보자 이거예요. 한국 문화는 뭐 경기도의 서울 중심에 있는 문화와 우리 남도 쪽에 있는 문화와 또 다르다거든요. 네, 그렇죠. 뭐 경상도 전라도 문화가 다르듯이 뭐 이런 것이 문화의 다양성이 있음으로써 인간 삶 자체가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풍부해진다는 얘기. 예를 들면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가 필요하죠. 세계 만국 공통어를 영어로 한다고 봐요.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 그렇지. 노벨 문학상이 나오겠어요. 사실 그 언어에 가지고 있는 맛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 이게 다 다양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삶 자체가 풍부해지는 건데 우리가 편리하다고 해서 다 영어로 써버리면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지역의 문화 이런 것이 향토적인 것 이런 것이 그 맛깔나게 하나씩 있음으로써 그게 세계적인 극대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논리를 항상 지금도 작품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가들마다의 작품 세계에 묻어난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또 익산에서 99회죠. 전국체전 열리잖아요. 이번에 또 설치 미술 작품 또 올리셨던데. 제가 그 대작 2점을 했어요. 그거 설치해놨는데 이걸 제가 이제 그 초중고를 익산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익산서는 별로 전시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이렇게 만들지만 제가 큰 도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앞으로는 제가 익산이라든지 지역 문화를 위해서라든지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군산서도 전시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사실 이제,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조건이 이제 제가 전시를 하려면 뭐 조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프로그램이 맞이한다고 봐요. 그러지만 이제 저는 앞으로는 이제 제가 뭐 나이가 먹었으니까 앞으로 좋은 작업을 고향에다 발표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전국체전 그 기념 작품전은 사실 2개를 해놨는데 하나는 큰 3m 50짜리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이 뭐냐면 지금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밥이 민주주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 안 되면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전국체전을 선곡적 기원적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멀리 나갔을 때 그 아침에 밥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가듯이 뭐 그런 기원적 의미로 밥그릇을 문화예술관 공연장 앞에 정면에 세워줬고요. 한쪽은 또 그 응고라는 시리즈 그 파란색 바위 같은 그런 걸 세웠는데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어떠냐면 그 제가 익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가슴속에 했던 거, 뭐 이런 것을 제가 파란색 어떤 바위로 표현해서 그 작품을 2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보통 파란색 하면은 이제 희망을 상징하거나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서 작품을 설치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가요? 뭐 꼭 그것은 뭐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인간이 살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라는 게 인간 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인간 관계 속에서 그게 어떤 좋은 결과라든지 뭐 나쁜 결과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면서도 제가 자신 스스로 그 예술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가슴 속에 어떻게 보면 하지 못했던 얘기,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슴 속에 맺혀 있다고 할까요? 뭐 이런 것을 기념비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외로 그 번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익산에 대해서 좋았다는 겁니까? 안 좋았다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익산을 굉장히 사랑하죠. 왜냐하면 제가 익산서 동산초등학교를 나오고 제가 그 중학교는 이리 동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는 이리 공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부분 원광대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때만 생각했을 때 조금 약간은 그 현대미술 쪽으로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군대를 갔다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현대미술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뭐 설치미술이나 이런 쪽에 좀 그때는 군산대학 쪽이 조금 강세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쪽을 지망을 해서 나왔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활동 범위가 사실 이 전라북도권 내에 벗어나서 지금 서울에서 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전시를 좀 많이 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사실 이제는 뭐 인간도 언제는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역에 와서 돌아와서 지역문화 활동도 하고 이제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렸나 모르지만 뭐 시립미술관 건립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군산의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미술상을 제정을 해서 지금 미술상 시작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5년째거든요.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지역 문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게 또 저에 대한 작가로서 책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지 않아도 사실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저 군산 시립미술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활동 사항은 좀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고 있나요?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어려운 점은 있겠죠. 사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미술관 시립미술관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작가를 위해서 만들기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즐기고 시민들이 전시문화를 통해서 뭔가가 충족된 그런 어떤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권 내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국공립미술관, 도로미술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공립 비슷한데 뭐 순창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읍이라든지 뭐 이 정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주가 추진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가 돼 있거든요. 사실 근데 미술관은 국책 사업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차피 정부에서 일시 일군 미술관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빠르고 늦은 순간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종족만 갖추고 있으면 국가에서는 해주려고 노력을 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제 마인드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그게 시민들한테 우선순위에 좀 밀린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미술관 사업은 어느 도시를 가면 첫 번째 가는 곳이 박물관 내지 미술관을 가요. 되게. 그럴 경우는 사실 군산 같은 데는 박물관도 있고 마당 익산도 지금 뭐 익산 박물관 있잖아요. 저쪽 어디죠? 왕궁. 비르스는 그 뜻이지. 우리도 미술관을 제대로 만들었을 때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문화를 볼 수가 있는. 단지 뭐 미술만 보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삶도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를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으니까. 그런데 사실 군산도 제가 한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또 뭐 영향이 없지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도 좀 기대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같이 취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도움이 주셔야 돼요. 예. 지금 이제 또 작품을 통해서 작가로서 활동을 하는 이제 중견으로 들어선 작가들도 있지만 이제 새내기 작가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는 미래 싹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견 작가로서 조각가로서 그 선배로서 또 후배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네요. 왜 어렵냐면 제 예술가 삶들이 그렇게 눅눅치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 후배들이 이제 저는 뭐 후배들하고 좀 약간 제 작품이 약간 젊게 하는 타입이라 후배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사실 그네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듣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제 경험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런데 사실 그게 뭐 절대적이라고는 해결 방안은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 요즘이 특히 또 미술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 최소한 지금 바닥을 치고 뭐 거의 뭐 지하로 들어갈 정도 됐다고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는 후배들한테 참 어떤 얘기를 해야만 이게 그네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좀 해보면 저는 사실 그래요. 뭐 모든 삶이 다 뭐 녹록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걸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단 한 가지 저는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의 어렵더라도 지금의 예술관, 철학관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빛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해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미래를 향한. 그래도 미래 지향성 있는 작품을 하라 이거죠. 지금 우선 당장 내가 뭐 작품 팔아먹기 몇 점 좋고 이 부장해서 팔아먹는 것보다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야, 그 작가 정말 좋은 작품 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멀리 보고 작품을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근접적으로 현실적인 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그걸 극복해야 한다 그죠. 근데 사실 요즘이 특히 우리 지역문화에 컬렉터들이 너무 없어요. 컬렉터들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175만, 180만이잖아요. 우리 도민이요. 도민이. 근데 사실 컬렉터들이 제가 볼 때는 50명, 100명 이내라고 봐요. 사실 100명도 제가 눅눅히 잡은 거고 50명도 안 돼 봐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작가들이 한 거의 2,000명 이상들이 그래도 명석이 작가라고 앉아서 다 작품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럴 경우들이 과연 이게 원바란스, 바란스가 안 맞아요. 사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제가 정부에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해서 뭔가 해결도 한 건 아니지만 사실 나라에서 특히 국공립미술관에서 소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많이 취한다고 봐요. 그래서 국공립미술관에서 그 작업을 좀 사들여서 그네들이 숨통을 조금씩이나 틀 수 있게끔 사실 지금 하는 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 근데 그건 너무 적어요. 예를 들면 그것도 해마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 만에 한 번 300만 원씩 줘요. 근데 몇몇 년 줘가지고 300만 원이 과연 그 무엇을 얼마나 해결될 점이 있는가는 참 사실 의문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작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은 물감값도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국공립미술관에서 좀 국가에서 나서서 들어보세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면 우리 뭐 예를 들면 그 큰 기업이 무너질 때 국가 공적 자금 투입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문화예술 그 인문 사유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국가에서 봐야 하는가? 이건 정신적인 문제라고 봐요. 진짜 최소한의 그네들의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네들이 삶을 유지할 정도는 국가에서 좀 그네들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얘기죠. 그걸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아픈 곳이 어딘가를 해결점을 찾으라 이거죠. 그건 즉 사실 작가들은 작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 작품을 생산할 수 있고는 최소한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그걸
좀 보조라든지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또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작가로 남고 싶다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네. 외국에 사실 한국 미술을 제 예술관이고 저는 이제 근본이 한국 미술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제가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좀 활동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독일이라든지 뭐 뉴욕이라든지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다리를 놓고 있고 사실 지금 섭외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정도쯤엔 우선 좀 어떤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올해 서울에서 한 이유는 전시회도 한 이유는 그 얘기를 한번 듣고 그걸 정리를 잘해서 내년에 이제 외국의 전시회를 좀 주력을 하려고 해요. 특히 이제 유럽권이라든지 미국 쪽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특히 이제 뭐 조를 정리한다기보다는 그 한국 미술의 한국 동양 작가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그네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인가 뭔 얘기인가 한번 그네들을 한번 가서 펼쳐 보이고 그네들한테 평가를 받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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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